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강사 장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일은 꼭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거야 라는 사소한 목표부터 나는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야 라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까지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런 수많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무서운 감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공허함인데요. 공허함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느낌을 말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허함을 느낀 적 있나요? 혹은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린 후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본 뒤에도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공허하다는 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바쁜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지만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답답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유 중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인데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이 넘쳐나지만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폭은 넓으나 관계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개인적인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을 뿐인데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명의 친구이지만 그 친구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한 명의 친구라도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신의 과거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거나 이별을 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나는 누군가의 여자친구 혹은 나는 어디 학교의 학생과 같이 외부적인 요소에 자신이 성립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그 존재가 사라지면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때에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미래를 보는 생각과 안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다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없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목표가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체계적 목표 설정법입니다. 체계적 목표 설정법은 내가 설정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별로 계획을 잡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목표 달성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면 단기는 지금부터 4개월까지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고 중기는 5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계획, 장기는 9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계획으로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설정하여
최종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은 1년으로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이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금부터 4개월까지의 단기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4개월 동안 수영을 마스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5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스킨스쿠버 관련 자격증 수업을 듣고 9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공부를 하는 계획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 목표 달성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 단계별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실행할 수 있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 잡힌다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을 익혀 작은 것부터 달성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투수 오타니 류에이 선수를 아시나요?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 한 번 나올 정도의 선수로 평가받는 이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작성법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다라트 작성법입니다. 만다라트 기법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적용하여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나의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다라트 작성법으로 첫 번째는 가로, 세로 9칸씩 총 81개의 칸을 그려서 준비합니다. 만들어낸 칸 중앙에는 이루고 싶은 나의 최종 목표를 적어줍니다.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주변 8칸에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들을 적습니다. 각각의 세부 계획을 소주제로 이를 또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작성해주는 방법인데요. 오타니 류에이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때 8, 9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최종 목표를 가운데 적어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8칸에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세부 계획으로는 몸 만들기, 제구, 멘탈, 스피드 등을 선정하였고 선정한 8가지 세부 계획을 소제목으로 이를 또 실천하기 위해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작성한 만다라트를 토대로 훈련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될 수 있던 것이죠. 오타니 류에이의 스토리는 스포츠를 재능이라고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도 피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만다라트의 장점은 칸을 채워가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할 수 있고 전체 계획을 매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달성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하루하루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체계적 목표 설정법과 만다라트 작성법을 활용해서 나의 목표 달성률 100%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간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강사 장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로 탐색의 마지막 나의 이력 관리 방법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의 이력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내가 경험한 이력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강의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아시나요? 카이로스의 생김새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앞머리가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특이하죠? 또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칼이랑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이런 생김새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앞에 있다면 풍성한 앞머리로 그 기회를 확 잡을 수 있고,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뒤에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기회는 그만큼 빠르게 찾아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앞에 있지 않는다면 기회를 잡기 어렵고 놓치기 마련입니다. 또 기회는 우리가 고민하는 사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인생에서 큰 기회는 3번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 3번보다 더 많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원하는 회사의 채용 공고가 떴을 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성과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의 이력과 성과들을 미리미리 관리하고 준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으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저는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없어요. 어떡하죠? 라는 것인데요.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본래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해보고 싶었던 일을 프로젝트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업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부업은 또 하나의 일이며 본업의 수익을 보강하는 수단이라면 사이드 프로젝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이드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템 설정하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남이 하지 않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 안에서의 연결고리를 찾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읽은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이며 지금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탐색해보니 책을 읽고 서로 느낌점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글로 되어 있는 설명보다 영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4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연결했을 때 사람들과 소통하며 책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영상 콘텐츠라는 아이템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메인 프로젝트로 창업에 도전한 사람과 사이드 프로젝트로 창업에 도전한 사람 중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이드 프로젝트로 도전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한다면 본업이 있어서 조바심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멘토 폴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유명 기업들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였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학점과 과제,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내가 해야 할 본업 외에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의 또 다른 강점과 가능성도 찾을 수 있게 되며 차별화된 나만의 이력을 쌓아갈 수 있어요. 다양한 이력과 성과를 만들고 싶은데 막막하신 분들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보세요. 사이드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한 경험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다양한 이력과 성과를 쌓았다면 이제 이것들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에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취업 합격률을 높이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포트폴리오는 나의 이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인데요. 내가 경험하고 습득한 것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나만의 컨셉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 문구 등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인데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장유라입니다 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장유라입니다 라고 나를 꾸며주는 수식어를 앞에 넣어서 얘기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눈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에도 나의 신조가 담긴 문장 혹은 나를 표현해주는 문구를 활용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보여준다면 첫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컨셉을 정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작성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법은 최신 성과물 위주로 나열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포트폴리오인 만큼 중학생, 고등학생 때의 성과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장 최근의 성과부터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제가 중학생 때라는 경험보다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처럼 대학 때의 최신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신의 성과물 중에서도 성과가 좋았던 것, 결과물이 좋았던 것 우선으로 나를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매지 않고 작성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의 성과에 대한 메모를 습관적으로 해두는 것이 나중에 취업 활동을 할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평소 기록을 해둔다면 포트폴리오 작성 시에도 어렵지 않게 나의 성과에 대해 최신 순서로 나열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바로 시각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작성 시 글이 많은 것보단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그때 활동하는 사진, 결과물 사진 등을 취합해 놓지 않은 부분인데요. 요즘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봐도 텍스트가 아닌 영상이잖아요. 예전에는 나의 일상을 블로그인 글로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브이로그인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이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텍스트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그때의 사진 등 시각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풍성한 포트폴리오로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활동들을 놓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장해주세요. 이제는 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시대입니다. 나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차별성을 두어 작성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컨셉을 정하고 최신 성과물 위주로 나열하며 시각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로가 무엇인지부터 나만의 이력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조금의 고민을 덜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